92페이지. 자, 여러분, 92페이지 13번부터 다시 1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2페이지 13번부터 1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3번. 구리의 5 내지 20% 아연 첨가한 황동으로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색에 가까워 모조금, 판이나 선 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황동 중에서 요거는 톤백에 해당합니다. 톤백. 톤백은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면은 구리의 아연 약 20% 함유한 황동으로 모조금으로 이용합니다. 또 톤백을 세분화하면 그쪽에 빌딩 메탈이라든지 로우 브레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우리 톤백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보기에 나온 켈밋, 이것도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구리 납계 합금입니다. 켈밋은 구리 납계 합금입니다.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문츠 메탈, 이거는 황동이, 이 문츠 메탈 황동이 맞아요. 근데 육사 황동입니다. 그래서 구리에 아연을 첨가해서 황동이 되는데 황동 중에서도 아연이 최대 많이 함유한 것이 이 육사 황동입니다. 기계 구조용이며 탈아연 부식에 유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연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 아연은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특히 대형 배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열기관, 그러니까 엔진 같은데 이런데 이 육사 합금 문츠 메탈을 쓰면은 이게 대형 기계 복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면은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아연이 녹아서 떨어져 나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포금, 건메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청동에다가 아연을 첨가해 가지고 대포의 포신을 만든 금속 합금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우리 문화가 발달했다 하지만 전쟁의 역사와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이제 심지어 여기에 뭐냐면은 태평양상의 사이판이나 이런 곳에도 가보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전쟁을 쳤다든지 또 스페인이 다른 나라 전쟁 쳤다든지 이런 데를 가면 서로 뭐 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빼앗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보면은 이렇게 아직도 옛날에 이렇게 포금으로 만든 대포의 포신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대포의 포신을 청동에 아연 첨가한 것을 잘 안 씁니다. 니켈 크롬강 같은 거로 많이 씁니다. 엘린바, 본래 철하고 니켈하고 철을 합치면은 불변강이 됩니다. 그 불변강의 대표적인 것이 인바입니다. 인바는 길이가 불변인데 여기에다가 철하고 니켈에다 또 크롬을 첨가해 보니까 탄성률이 거의 변하지 않더라. 그게 이제 엘린바인데 이게 시계 추라든지 이런데 시계 재료 같은데 이것입니다. 요즘 시계는 없는데 옛날 개종 시계 같은데 밥을 줘요. 밥을 주면은 이 엘린바가 탱탱하게 감깁니다. 감기고 시간이 일정하게 가면서 탄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불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탁탁 풀립니다. 엘린바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알아두세요. 선팽창 계수는 요 나번이다. 요거는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결함 중 최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면적 결함은 입계, 적청 결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계, 적청 결함, 입계 결함, 적청 결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결함은 00, 중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원자 비어있는 것을 00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베이컨식. 고용체 중에서도 치환형 고용체가 이게 점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선결함은 전위, 최적결함은 주조결함, 수축공이에요. 격자간 결함은 침입형, 고용체 중에서 침입형 고용체 중에서 이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모르더라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그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면은 상당히 시험 같은 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3페이지 이제 제도로 들어갑니다. 17번 기어를 요건 일본식 한자더라고요. 치차라고 하는데 요게 일본식 한자가 맞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기어를 치차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기어는 치차라고 하는데 한자지요. 기어 제도에서 피치원을 나타내는 선은 피치원은 이렇게 이제 가는 1점 쇠선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네요.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가는 1점 쇠선입니다. 자, 가는 실선은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치수나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공차, 문자 등에 이렇게 가는 실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제도 피치원은 가는 1점 쇠선이다. 다만 보이는 물체의 면들이 만나는 윤곽을 표시하는 외형선은 이 외형선은 굵은 실선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제도 도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척도는 3대 1입니다. 3대 1입니다. 다만 도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대1, 1대 2대 1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자, 19번. 요것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설명이 되는데, 이제, 제도 용지 중 기본 용지 A4 크기에 해당하는 건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10 곱하기 297. 왜냐하면, 요걸 2배 크기로 하면은 A3가 되고, 또 A3를 2배 크기 하면 A2가 되고, A2를 2배 크기 하면 A1이 되고, A1을 2배 크기 하면 A0가 됩니다. 이렇게 큰 것들도 2배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접어가지고 보관할 때는 A4 용지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지가 A4입니다. 210 곱하기 297이 되겠습니다. 21번 물체 이제 자른 단면 표시로 단면 부분에 흐리게 연필 같은 걸 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모징이라고 합니다. 스모징. 그럼 널링은 뭐냐? 이렇게 이제 빗금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렇게 이제 여기 널링은 여기 널링입니다. 널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해칭입니다. 해칭. 자, 그래서 요거는 해칭입니다. 자, 꼭 좀 알아두시고. 보강뼈대 제조할 때는 립으로 두께 차가 있는 곳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강뼈대를 제조합니다. 가공법, 자, 요 기본적인 거 몇 번이 나오는데, 선반은 let 이래가지고 L을 씁니다. 드릴은 드릴 하니까 D를 쓰고, 밀링은 밀링 하니까 M을 쓰고, 이제 리머 가공은 이거 리머 R만 하면 되는데 왜 F를 했냐 이거는 그 가공할 때 끝 마무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finish. 그래서 요 리머 가공은 그냥 R로 표시하는 F로 표시하는 끝 마무리할 때 쓴다 해서 FR로 표시합니다. C는 주조가 되겠습니다. SPBF는 BF는 buff 다듬지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그죠? FS 요것도 끝 마무리니까 F finish, scrape 다듬기. G는 grinding입니다. grinding인데 한자로는 연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GH는 honing이라고 합니다. FF 줄 다듬질, 줄은 파일인데 왜 또 F 붙었냐? 이거는 끝 마무리할 때 줄 다듬질 하거든요. 그래서 finish, file 해가지고 FF.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94페이지죠. 자, 94페이지 한번, 자,
펼칩니다. 23번 물체, 수평, 수직면, 일부 모양, 부분, 일부 모양을 도시로 충분할 때 적용하는 것은 부분 투상도입니다. 부분 투상도. 회전 단면도는 뭐냐 하면은 절단할 곳 앞뒤 끊어서 표시하거나 절단선 연장선에 그리거나 절단한 곳에 겹쳐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핸들이라든지 둥근 거, 바퀴의 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회전 투상, 회전 단면도로 표시합니다. 계단 단면도, 계단 투상도, 계단 단면은 평행한 두 개 이상의 평면에서 절단 단면도 필요 부분만 합성해 가지고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단 투상도,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25번 KS 규격에 따라 로프 휠, 체인 휠 간략하게 도시한 것으로 적합한 것은 이 끝원과 함께 피치원만 나타낸다.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밑에 도면 추측이 요거는 뭐 이렇게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약을 해놨는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7번 요거도 아래 그리면서 테이프와 기울기의 산출 값으로 테이프 값을 구할 땐 여기에서 50분의 25 마이너스 20 하니까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9배 기울기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여기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2 곱하기 50하고 여기에다가 25 빼기 20가 20분의 1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기울기는 요 반쪽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꼭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또 재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번. 고로에 사용되는 분광 원료 괴상화할 때 괴상화된 원료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제 고로에 사려면 가루는 그 통기성이 나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철광석도 소결광이나 덩어리로 만들고 석탄도 덩어리로 만들고 코크스로 만듭니다. 이제 덩어리로 만든 이 원료 구비 조건에 어떤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보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보관해도 바람을 맞아 깨지거나 풍화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공질로 놓여서 산화되어야 됩니다. 다공질로서 놓여서 산화된다. 이건 뭐냐 하면은 놓여서 이제 산화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놓여서. 왜냐하면은 이런 거 이제 환원이 돼줘야 됩니다. 산화되는 게 아니고 환원이 돼줘야 됩니다. 왜? 코어커스에 산소가 들어가 CO나 CO가스가 이 철광석에 있는 철광석은 이제 산소와 결합해 있습니다. 이걸 환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열 팽창 수축으로 균열을 방지해줘야 되고 되도록이면 둥근 형태가 좋습니다. 자, 괴상화 고로 원료 구비 조건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낙하 강도를 이게 뭐냐면 고로가 굉장히 높아요. 떨어뜨릴 때 바로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럼 소결광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코크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낙하할 때 안 깨지는 낙하 강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고로 장입 시 파괴를 방지해 줘야 된다. 다공질로 환원이 잘 되고 구형의 모양으로 제조 가능할 것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 시에 풍화를 방지해 줘야 되고 열 팽창 수축 시 파괴를 방지해 줘야 됩니다. 환원에 의하여 분상화 현상, 가루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런 것도 여기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이게 얼마든지 실기 필답형,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1번 슬래그에서 어떤 성분 높게 나타나면 슬래그 유동성 악화 및 불용성 화합을 만들므로 높여 노 밑바닥 내암으로 그러니까 이 TiO2 이산화타이타늄은 노 밑에다가 넣어서 노 밑바닥 내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는 또 떨어지느냐
슬래그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불용성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TiO2는 항상 어떤 재료든지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나쁜 면이 있고 한쪽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암을 보호할 때는 이산화 타이타늄을 쓴다라는 걸 꼭 좀 알아주세요. 33번 제선조 없이 고로에서 환원되지 않는 성분. 고로에서 환원되지 않는 성분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에 뭐냐면은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산화 알루미늄. 네. 자, 35번 산소가 이제 빠져나가는 게 환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환원되지 않는다. 35번 고로 장애물 입도는 고로조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장애물 입도 측면에서 요구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이제 고로조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분이 적을 것 맞습니다. 분이 적을 것 맞아요. 그 다음에 적정 입도로 정리할 것.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대괴가 적을 것, 너무 큰 게 많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이런 적은 거 맞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적정 강도일 거 되는데, 고로 장애물은 어느 정도 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조금, 요 문제가,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적정이라기보다는 높은 강도 유지할 것.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우리가 문제가 좀 그래 됐으면은 조금 바꾸어 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지금 오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높은 강도 유지할 거. 너무 높은 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5번은 요렇게 수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수정을 해 줍시다. 여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7번 고로조업에 이용되는 소결 원료 중 신원료가 아닌 것. 분광, 사하, 분광, 산화철, 반광은 새로운 소결하다가 깨진 걸 다시 이제 가루를 보낸 거지. 이거는 새로 이제 여기 이제 소결 원료로 공급받은 게 아닙니다. 반광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고로에서 효율적인 환원 조업을 위해 분철광석 소결 후 다공성 좋은 소결광 만들어 고로에 장입합니다. 분철광석 가루에다 열을 가해 소결한 후 파쇄하여 적정 크기로 제조하면 이때 크기 5mm에서 6mm인 소결광은 다시 반환합니다. 다시 소결합니다. 이것을 반광이라고 합니다. 반광은 신원료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 소결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신원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요런 건 5mm 또는 6mm 요런 것은 반광으로 합니다. 자, 39번 고로조업시 논에서 환원되는 성분이 아닌 것은 요거는 Al2O3. 자, 41번 고로 소결용 가루 코커스입니다. 분 코커스의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발열량 높으면 좋겠죠. 소결성이 좋아야 됩니다. 가루를 넣어가지고 코커스로 또 소결을 하기 때문에 입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화염이 길 것. 화염이 너무 길면은 소결할 때 이게 소결용 가루 코커스입니다. 너무 길면 코커스 강하게 결합함으로 소결광 피환원성이 떨어집니다. 소결광 피환원성이 떨어집니다. 자,
소결 조업에 적용되는 용어 중에서 FF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Front Flame Speed입니다. Front Flame Speed입니다. 이걸 화염 전진 속도 또는 이걸 전진하는 속도인데 이걸 진행 속도라고 합니다. 전진 속도를 이걸 다른 말로 표시하면 진행 속도 같은 말입니다. Front Flame Speed입니다. 45번 소결할 때 형성된 소결층을 상부의 4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몇 번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는 소결대, 용융대, 근조대, 습, 원료대라는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습, 연료대 요걸 꼭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강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그 책을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여기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39번을 한번 보세요. 위에 39번 보면 여기에서 아마 여기에서 답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 꼭 좀 수정해 주세요. 여기에서 39번 여러분 책에서 좀 수정을 해 주세요. 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7강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